정권 교체 적신호, 그 이유 세 가지. 자, 여러분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권 교체를 열렬히 바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한 페이지를 전부 할애해서 실린 글입니다만, 지금 야권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들, 야권의 대권 잠룡들 새겨들어야 할 내용을 오늘 싣고 있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정권교체 여론 신호 세 가지 전부 빨간불이다, 이런 글인데요. 우리 귀에는 또 우리 눈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지. 그러나 그 대부분의 정보는 소음, 노이즈, 쓸모없는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신호일 때가 있습니다. 시그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신호. 최근에 여론조사 매일같이 두세 건씩 쏟아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는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첫 번째, 정당 지지율. 두 번째가 가상 양자 대결. 세 번째가 모든 여야 대권 주자들을 한 줄로 쭉 줄 세운 여론조사 결과. 이거는 마지막에 내년 3월에 가서 막상 투표함 뚜껑 열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거는. 그런데 이 박성민 컨설턴트는 세 가지를 본다. 세 가지.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지 않을 것인지를 바로 신호탄처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집권 대통령의 지지율. 두 번째,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정권 연장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비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권 교체를 바라신다면 그 정권 교체의 대안은 지금의 제1야당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 파이야. 라는 두 대답이 있다고 해봅시다. 정권 교체가 진짜 일어나려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능력이 영 파이예요.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어요. 이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정권 교체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정권 교체를 바라십니까? 정권 연장을 바라십니까? 정권 재창출을 바라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둘의 격차가 20점 이상으로 벌어져야만 비로소 정권 교체에 푸른 신호등이 켜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아주 뼈아픈 대목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신다면 국민의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55% 이상이어야 되고, 아니야, 국민의힘 나 참 못 믿겠어 라는 대답이 35% 이하여야만, 그래서 여기에도 또 20점 차이가 있어야만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후보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는 푸른 신호등이 켜졌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4월 7일 날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있었을 당시에는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도 그렇고 그 대안이 국민의힘이 될 수 있다는 그 지지율도 그렇고 다 20점 이상으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6월, 7월, 8월 첫째 주에 들어와서 보니 이 지지율이 20점 넘게 벌어져 있다가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서 한 자릿수.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이 사뭇 50% 이상, 55%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면 당연히 그 힘을 제1야당한테 실어줘야 될 텐데 대한민국 유권자들께서는 불행히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심리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엔 도저히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이걸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민 씨의 말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책임, 위선, 분열에 질렸지만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내 삶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하다. 자칫하면 2002년 대선이 재연될 수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같은 시기 조사에서 긍정 26%,
부정 53%였다. 6월 지방선거에서도 그해 참패했다. 민주당 후보 노무현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다.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이었다. 그러나 최종 승자는 노무현이었다. 50대 노무현은 야당이자 도전자처럼 싸웠고 60대 이해창은 여당처럼 싸웠다. 노무현이 변화로 보였고 이해창은 기득권으로 비쳤다. 이제 2022년, 20년 뒤로 다시 지금의 시기로 돌아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50대 이재명을 후보로 내세우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4명의 60대로 최종 경선을 치른다면 누가 변화를 선점하겠는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인성을 문제 삼는 모양이지만 김대중과 다른 노무현이 그랬듯이 문재인과 다른 이재명도 정권 교체 성격이 있다. 마지막 쓴소리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힘도 잃었고 꿈도 잃었고 길도 잃었다. 비전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전략도 없다. 무엇보다 새로움이 없다. 혁신도 변화도 새 인물도 없다. 권력 욕만 있고 자존심은 없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속 시원하십니까? 너무 불편하십니까?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 이준석 대표, 최고위원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주자들 이러한 충고, 분석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국민의힘에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경선준비위원회에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 본격적으로 26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왼쪽에 보이는 저희가 서병수 5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은근히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 임명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선 주자들 사이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은 안 된다. 왜? 서병수 의원의 동생이 서범수인데 서범수가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서병수 의원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면은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까지 했더군요. 국민의힘 그 전신인 당들도 그렇고 대개 선거를 망칠 때 보면은 잡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공천관리위원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공천 잘못해가지고 선거 망해먹지요. 그리고 당 내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자꾸 잡음이 나오면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겁니다. 글쎄요, 어떻게 슬기로운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가 해결이 됐군요.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사퇴. 선거관리위원장도 안 맡겠다. 네, 여기까지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그 쟁점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된 셈인데 그렇다면 이제 누구로 선거관리위원장을 할 것이냐? 전임 총리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황우여 같은 분들. 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스케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명 대선 후보들 중에 9월 15일 날 1차 컷오프. 그래서 5명은 집으로 가세요 하고 8명을 추립니다. 그다음에 10월 18일 날 2차 컷오프. 다시 4분은 집으로 가세요 하고 4명만 남겨놓습니다. 11월 5일 날 마지막 경선을 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1명을 결정짓게 되는데요. 첫 번째 컷오프 때는 당원들 필요 없이 오로지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을 합니다. 13명을 8명으로 줄이는 9월 15일 날은 오로지 국민 여론조사로. 2차 컷오프는 국민 여론조사를 70%, 그 다음에 11월 5일 날 있을 마지막 경선은 국민 여론을 50%, 100%, 70%, 5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할 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여론은 빼자. 아니야. 그 사람들도 우리 유권자야, 국민이고 그 사람들도 집어넣어야 돼. 이건 집어넣자. 빼자, 집어넣자. 이걸 가지고 지금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역선택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가정을 해보면
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 지지한다는 의견을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8월 들어와서 조사된 여론조사 16건을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홍준표, 유승민,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른 쪽에 저 두 사람의 지지율이 비상식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로지 부동층과 국민의힘 지지자들만으로 구성된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된다는 주장인 것이고,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아니야, 역대 어떤 대통령 선거도 역선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그렇게 한 적 없어. 여당 지지자건 야당 지지자건 모든 국민의 여론을 한데 다 반영한 것이지. 이렇게 지금 맞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이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